AI가 우리 일자리를 바꾼다고 하면 다들 뭐 챗 GPT 같은 앱이나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 얘기만 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를 보니까 와,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하더라고요. 수면 아래에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GDP나 실업률 같은 지표들은요, 사실 이미 다 벌어진 일에 대한 성적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후행 지표죠.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셈이죠. 정작 AI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업무 속으로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지, 어떤 기술들을 대체하고 있는지는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아이스버그 프로젝트라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아이스버그 지수라는 새로운 렌즈로 미국 노동시장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험과 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일자리가 몇 개 사라진다는 식의 그런 단순한 접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 일자리 개수가 아니군요. 네, 그 대신 기술적 노출, 영어로는 테크니컬 엑스포저라는 개념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술적 노출이요? 네, 쉽게 말해서 특정 직업을 구성하는 수많은 업무 기술들 중에서요, 현재 AI가 기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임금 가치로 환산해서 보여주는 거죠. 아하. 이건 뭐 일자리의 종말을 예언하는 게 아니고요. 일의 내용과 성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미래 능력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지도라. 표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럼 먼저 왜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GDP 높고 실업률 낮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AI 시대에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바로 측정 격차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 때는 시간당 생산량이라는 새로운 잣대가 필요했고요. 인터넷 시대에는 디지털 경제 규모를 측정해야 했잖아요. 네네. AI는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기술은 완전히 자동화해버리고 또 어떤 기술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변화가 공식 통계에 잡히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립니다. 변화는 이미 뭐 기업 내부에서 아니면 프리랜서 시장 같은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정책 담당자가 데이터를 보고 아, 이 분야가 위험하구나 라고 깨달았을 땐 이미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거나 경력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난 뒤일 수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버그 프로젝트는 그런 사후 약방문식 대응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썼다고 들었습니다. 네, 무려 1억 5,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전체 노동자의 데이터, 그리고 32,000개가 넘는 세부 기술, 또 13,000개 이상의 AI 도구를 전부 연결해서 거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한 겁니다. 와. 이걸로 앞으로 어떤 산업, 어떤 지역에서 어떤 기술이 AI의 영향을 받게 될지 미리 예측해보는 일종의 정책을 위한 가상 실험을 만든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실험실이 찾아낸 결과물, 아이스버그 지수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죠. 이름처럼 수면 위와 수면 아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빙산의 꼭대기 표면 지수라는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그 표면 지수 서피스 인덱스는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이야기입니다. AI 도입이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기술 분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뭐 그래픽 디자이너 같은 직업군이 얼마나 AI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AI가 코딩을 대신한다. AI가 그림을 그려준다 할 때 바로 그 영역이군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요. 미국 전체 임금 가치의 약 2.2%에 해당하고요. 금액으로는 2,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8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2,110억 달러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솔직히 세상을 바꿀 AI 혁명이라고 하기엔 생각보다 스케일이 좀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AI 충격의 전부인가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뜻인가요? 이 빙산의 진짜 모습은 역시 물 아래에 있는 겁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2.2%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 연구의 진짜 핵심은 바로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연구진은 기술 분야를 넘어서 AI가 기술적으로 수행 가능한 모든 인지 노동을 포함시켜서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모든 인지 노동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재무 분석, 행정 업무, 법률 검토, 고객 관리, 공급망 최적화 같은 그런 선문 서비스 업무들이죠.
이렇게 계산한 전체 기술적 노출값이 바로 아이스버그 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이스버그 지수는 미국 전체 임금 가치의 11.7%에 달했습니다. 11.7%요? 네, 금액으로는 무려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0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표면 지수보다 5배 이상 큰 거죠. 잠시만요. 1조 2천억 달러요? 그건 표면 지수의 5배가 넘는 수치인데 단순히 기술직 외에 다른 직업군을 포함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큰 차이 아닌가요? 그렇죠. 대체 어떤 구체적인 직업들이 포함됐길래 규모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의 업무를 한번 생각해보죠.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과거에는 모두 사람이 해야 했지만 지금 AI는 이 업무들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거든요. 또 물류관리자는 어떤가요? 수천 개의 배송 경로 중에서 최적의 루트를 찾고 재고를 예측하고 공급업체와 소통하는 일을 하죠. 그것도 AI가 잘하겠네요. 네, 이것도 AI의 최적화 알고리즘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직업이 수행하는 수십, 수백 개의 개별 기술 단위로 쪼개서 분석했기 때문에 숨겨져 있던 노출 규모가 드러난 겁니다. 와,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위험의 지리적 분포더군요. 당연히 기술 기업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나 워싱턴 같은 주가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바로 그 점이 이 연구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입니다. 표면지수, 즉 보이는 기술 분야의 위험은 예상대로 워싱턴주가 4.2%로 가장 높고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순으로 이런 테크 허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예상대로네요. 하지만 수면 아래의 거대한 위험을 포함한 전체 아이스버그 지수를 보면 순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놀랍게도 사우스다코타, 노스캐롤라이나, 유타 같은 주들이 캘리포니아보다 더 높은 지수값을 보입니다. 정말요? 이 숨겨진 위험은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미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의 결과인데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사우스다코타나 유타 같은 주의 산업 구조에 뭔가 특별한 점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 주들은 금융 서비스의 백오피스 업무나 콜센터, 데이터 처리 센터 같은 행정 및 지원 서비스 산업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엔 첨단 기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복적인 인지 노동이 많아서 AI 자동화에 더 취약한 구조인 거죠. 반면에 캘리포니아는 창의적이고 비정용적인 업무를 하는 고도의 기술 인력이 많아서 오히려 전체적인 노출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던 AI 위험 지도가 완전히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이 새로운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중요한 통찰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제조업 중심지에 닥칠 숨겨진 화이트 칼라 쇼크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제조업 쇠퇴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러스트벨트 지역, 예를 들어 오하이오나 미시건, 테네스 같은 주들의 데이터를 보면 이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네. 이 주들은 표면지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기술직의 비중이 낮아서 보이는 AI 위험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정책 담당자들은 우리 지역은 공장이 많으니까 로봇 자동화만 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일종의 자동화에 대한 고정관념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스버그 지수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주들의 전체 노출도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높은 수치를 기록해요. 왜 그런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제조업을 지원하는 수많은 화이트 칼라 직무들 때문입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재무 분석가, 공급망 관리자, 물류 코디네이터, 인사 담당자, 회계 담당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무직들이죠. 바로 이런 사무직, 관리직 업무들이 AI 자동화에 대규모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테네시주의 경우 이 숨겨진 화이트 칼라 노출이 눈에 보이는 기술 분야 노출보다 무려 10배나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와, 10배라니. 이건 마치 공장 정문으로 들어오는 로봇만 경계하고 있었는데 AI가 사무실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와서 모든 서류 작업을 장악해버리는 것과 같은 형국이네요. 네, 그렇죠. 그야말로 자동화의 기습을 당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지역들은 과거 블루칼라 자동화 쇼크에 이어서 이제는 화이트 칼라 자동화 쇼크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수준의 위험이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더군요. 집중형 위험과 분산형 위험, 이 개념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인사이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고서에서는 각 주의 AI 노출이 특정 산업 몇 개에 몰빵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러 산업에 골고루 퍼져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아, 이걸로 그 지역이 처한 위험의 구조적 성격을 파악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북동부의 주들은 주로 금융이나 정보기술 같은 소수의 특정 산업에 AI 노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위험이 집중형인 경우죠. 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제조업 중심지 주들은 물류, 생산관리, 행정, 서비스 등 여러 산업에 걸쳐 노출이 넓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산형의 위험입니다. 총량은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니 완전히 다른 문제였군요. 이건 마치 똑같이 열이 38도인 환자 2명이 있지만 한 명은 감기고 다른 한 명은 맹장염인 것과 비슷하네요.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고 같은 해열제를 처방하면 큰일 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집중형 위험에 처한 버지니아 같은 주는 금융이나 기술 산업에 특화된 표적형 정책, 예를 들어 핀테크 분야에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분산형 위험에 처한 아이와 같은 주는 여러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협력과 포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아이오와가 12.2%, 버지니아가 12.4%로 전체 아이스버그 지수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위험 구조를 뜯어보면 아이오와는 여러 산업에 넓게 퍼져 있고 버지니아는 금융과 기술 단 2개 분야에 집중되어 있죠. 두 주가 풀어야 할 숙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가 왜 GDP나 실업률 같은 전통적인 지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지가 정말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세 번째 인사이트가 바로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전통적 경제 지표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GDP, 1인당 소득, 실업률 같은 지표들은 표면 지수, 즉 눈에 보이는 기술 분야 위협과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여요. 아, 보이는 위험과는 관련이 있군요. 네, 대체로 GDP가 높은 주가 기술 산업이 발달했고 그래서 표면 지수도 높은 경향이 있죠. 이건 상식과 부합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인 아이스버그 지수와는 거의 관련이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이스버그 지수, 즉 숨겨진 전체 위협과의 상관관계는 5% 미만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수준이죠. 5% 미만이요? 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즉, 현재 GDP가 높고 경제가 튼튼해 보이는 주라고 해서 AI 시대에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의미입니다. 와, 앞서 본 것처럼 델라웨어랑 유타가 캘리포니아보다 더 높은 노출도를 보이는 것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말은 지금 경제 성적표가 아무리 좋아도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빙산이 다가오고 있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도 듭니다. 이 모든 분석에 굉장히 설득력 있지만 결국 이건 복잡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의 결과잖아요. 네. 이게 그냥 이론적인 예측에 불과한 건 아닌지 현실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신뢰도를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 연구진도 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번째 인사이트가 바로 이 모델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 결과입니다. 아, 검증도 했군요. 네, 이 모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두 가지 중요한 실제 데이터로 교차 검증을 거쳤습니다. 어떤 데이터들인가요? 첫째, 실제 수백만 명의 AI 사용자 패턴 데이터를 분석한 다른 연구인 엔트로픽 경제지수 AEI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스버그 프로젝트의 표면 지수가 예측한 주별 순위와 실제 AI 사용량 순위가 69%나 일치했습니다. 69%면 꽤 높네요. 네, 특히 AI 사용이 가장 많은 주와 가장 적은 주 그룹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죠. 잠깐만요. 그럼 나머지 31%는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차이는 주로 잠재적 노출과 실제 도입 사이의 시차에서 발생합니다. 아이스버그 지수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노출을 측정하는 반면에 실제 AI 사용 데이터는 현재 도입이 완료된 부분만 보여주니까요. 아, 오히려 그 격차가 앞으로 AI 도입이 더 확산될 잠재적 공간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검증은 뭐였나요? 두 번째 검증이 더 흥미롭습니다. 이 모델은 수많은 기술들의 구성을 분석해서 A라는 직업과 B라는 직업은 사용하는 기술이 유사하니 서로 전환하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예측이 실제 노동자들이 직업을 바꾸는 경력 전환 데이터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비교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의 예측과 사람들의 실제 이직 패턴을 비교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결과 무려 85%의 예측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85%요? 네. 물론 사람들이 이직할 때는 연봉이나 근무 환경 같은 다른 요인도 크게 작용하죠. 하지만 수백만 명 단위의 거시적인 데이터로 보면 기술적 유사성이 경력 이동을 예측하는데 매우 강력한 변수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와. 즉, 이 모델이 노동시장의 실제 구조를 매우 정밀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본 아이스버그 지수는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진짜 충격이 실리콘밸리 같은 특정 지역의 기술직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네요. 네, 오히려 미국 전역의 사무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하고 조용한 화이트 컬러 혁명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AI에 의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이스버그 지수의 가장 큰 가치는 미래를 100% 맞추는 수정구술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건 과거 데이터에 뒤늦게 반응하는 대신 미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 지도, 케이퍼빌리티 맵입니다. 능력 지도. 이 지도를 보면 우리 주나 우리 산업에 어떤 종류의 기술 지진이 오고 있는지, 그 진앙지가 어디인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 지도를 통해 특정주에서 행정 및 재무 관련 기술 노출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면 주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회계 담당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아, 미리 대응할 수 있군요. 네, 그들이 AI를 활용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내는 데이터 분석가나 재무 컨설턴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을 미리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기는 거죠. 어디에 어떻게 자원을 투자해야 할지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아이스버그 지수는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재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데이터와 전략을 통해 충분히 항해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인 셈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 넘어 수면 아래의 거대한 변화를 측정하고 대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미래 노동시장의 주도권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